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민지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 순간 민지는 지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배신감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배신의 뿌리는 몇 달 전 회사에서 시작된 은밀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은은 28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규칙적이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며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그녀를 괴롭혔다. 바로 동료 민지에 대한 감정이었다. 민지는 27살, 같은 팀에서 일하는 밝고 활동적인 여성. 그녀의 미소는 지은의 하루를 밝혀주었고 함께 일할 때마다 지은의 가슴은 설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 생활은 바빴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야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너 정말 열심히 해. 나 없이 어떻게 할 뻔했어. 민지가 웃으며 말할 때 지은은 속으로 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배경을 가진 지은에게 동성애는 금기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다. 지은아, 올해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느 날 회사 파티에서 지은은 용기를 내 민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술 기운을 빌려 민지야, 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라고 속삭였다. 민지는 웃으며 나도. 우리는 최고의 친구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친구,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왜 민지는 모르는 거지? 다음 날, 지은은 결심했다. 이 감정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민지와의 매일 만남이 고통으로 다가왔다. 지은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소개팅을 통해 만난 수연이라는 여성. 수연은 29살, 밝고 사교적인 타입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은은 수연을 통해 민지를 잊으려 애썼다. 수연 씨, 같이 산책할까요? 지은의 제안에 수연은 기꺼이 응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다.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아보기도 했다. 그 순간 민지가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민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왜 지은이 다른 여자와?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지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직면했다. 지금까지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더 깊은 감정이었다는 것을.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왜 지은이 수연과 손을 잡았을까? 질투심이 솟구쳤다. 민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라고 늘 말씀하셨다. 민지는 그 말을 따르려 애썼다. 과거에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 부족함의 이유가 지은 때문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는 지은을 피했다. 지은은 그 변화를 느꼈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물었지만 민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지은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지은의 실수로 자료가 잘못 준비되었고 상사가 화를 냈다. 민지가 나서서 지은을 변호했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고였다. 왜 민지는 여전히 나를 도와주는 거지? 퇴근 후 지은은 수연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수연과 함께 있는 동안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 씨,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수연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민지가 우연히 그들을 다시 목격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민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의 대가는 컸다. 가족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소문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도 민지는 앞으로 나아갔다. 민지는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밤 10시, 지은이 돌아오자마자 얘기 좀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라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인데? 안으로 들어서며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너 수연 씨랑 사귀는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왜?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우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토록 바랐던 말이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민지야, 나도 너 좋아했어. 하지만 너가 모르는 동안 나는 포기하려 했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절망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모님은 나 결혼시키려 하시고 민지도 공감했다. 나도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신데.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 없이 못 살겠어. 하지만 그 고백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두 사람이 밤늦게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상사가 지은을 불러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소개팅 갈래? 좋은 남자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실망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다.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그 소개팅에서 지은은 민지만 생각났다. 민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집에서 아버지가 민지야, 너 나이 차서 결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민지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은과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두 사람을 올가매었다. 어느 날 민지는 수연을 만나기로 했다. 지은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연 씨, 지은이랑 어떤 사이예요? 수연은 웃으며 친구예요. 그런데 지은 씨 요즘 이상해요.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지는 안도와 질투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화를 냈다. 왜 수연을 만난 거야?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두 사람의 첫 다툼이었다. 민지는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소리쳤지만 지은은 그 사랑이 나를 더 힘들게 해라고 대답했다. 그 다툼 후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려 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봤다. 하지만 민지가 막았다. 가지마, 우리 함께 해결하자. 지은은 망설였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압박을 받았다. 언니가 지은아, 너 동성애자 아니지? 요즘 그런 뉴스 많아서 걱정돼라고 말했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왜 이런 사랑이 잘못된 걸까? 민지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친구의 반응이 차가웠다. 민지야, 그건 이상해. 정상적인 사랑해라. 그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관념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비밀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 회사에 보냈다. 익명으로. 상사가 두 사람을 불러 지게 뭐야? 회사 이미지 실추시키지 마라고 호통쳤다. 지은은 그 압박에 무너졌다. 민지야, 우리 그만하자.
너무 힘들어. 민지는 울면서 안 돼. 나 너 없인 안 돼.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지은의 결정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민지는 회사에서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랑 지은 사이 이상한가 봐. 그 소문이 퍼지면서 민지의 일상이 지옥이 되었다. 상사는 민지를 다른 팀으로 이동시켰다. 문제 일으키지 마.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당장 그만둬. 민지는 무릎 꿇고 울었다. 아빠, 이게 제 감정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다. 지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지은아, 너 정말 그런 애야? 가족 망신이야. 라고 울면서 말했다. 지은은 엄마, 미안해요. 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왜 민지를 포기한 거지? 수연이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 씨, 민지 씨 때문인가 봐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나도 이해해. 하지만 너 자신을 속이지 마. 그 말에 지은은 깨달았다. 수연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도 지은에게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수연을 거절했다. 미안해, 수연 씨, 나 아직 민지를 못 잊어. 수연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행복해져라. 민지는 지은을 찾으려 애썼다.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다. 결국 민지는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비가 오는 밤이었다. 지은이 돌아오자 민지는 왜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랑은 세상이 용납 안 해. 그 대화는 감정의 폭발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민지야, 나도 사랑해. 하지만 가족, 사회. 너무 무서워.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쉽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의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우리 딸 그만 괴롭혀. 지은에게 소리쳤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저씨, 오해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해? 너 때문에 민지가 집에서 쫓겨났어. 그 사건으로 지은은 회사를 그만뒀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민지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자 상담.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사회가 변해야 해. 상담사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민지도 상담을 받았다.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 감정을 부정하지 마. 김민지는 결심했다. 가족과 대화하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탓이야. 이지은에게 연락했다. 엄마가 아파. 도와줘.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민지의 어머니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나 봐라고 약하게 말했다. 민지는 놀랐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민지야, 행복해져라. 하지만 조심해. 그 말에 민지는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절대 안 돼. 가족 내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도 자신의 가족과 마주쳤다. 어머니가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세상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제가 선택할게요.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또 다른 배신을 불러왔다. 수연이 그들을 목격하고 질투의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과 민지가.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다. 지은과 민지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상사가 이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제가 그만둘게요 라고 나섰다. 지은은 안 돼 라고 막았지만 민지는 이미 결심했다. 민지가 회사를 떠난 후 지은은 공허함을 느꼈다. 매일 민지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어디야? 보고 싶어. 민지는 나도.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민지야, 너 이상해. 민지는 고립되었다. 지은은 가족과 대화했다.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어머니는 한숨 쉬며 바랐어.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 지은의 아버지는 더 보수적이었다. 민지의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민지야,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그냥 숨겨. 두 사람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쉽지 않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집 여자 둘이의 사회의 정형화된 관념이 그들을 압박했다. 어느 날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 카페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이 간호했다. 민지야, 나 때문에. 민지는 아니야. 우리 함께니까. 그 사고가 전환점이 되었다. 민지의 가족이 병원으로 왔다. 아버지가 민지야, 미안해. 내 감정을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의 가족도 변했다. 언니가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불안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꿈꿨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해외로 가려 했지만 비용과 현실이 막혔다.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 씨, 미안해. 소문낸 것. 지은은 용서했다. 괜찮아. 이제 행복해. 하지만 수연의 눈빛에 여전한 질투가 보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제안을 받았다. 해외로 이직. 지은아, 같이 갈래?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결정의 순간이 왔다. 지은은 갈게. 너랑 함께라면.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이별. 출국 전날 지은의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울었다. 지은도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아버지가 행복해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공항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뒤에는 상처와 희생이 따랐다. 새로운 나라에서 두 사람은 자유를 느꼈다. 동성 커플이 흔한 곳. 하지만 적응은 어려웠다. 언어, 문화. 민지는 일에 매달렸고 지은은 홈시크에 시달렸다. 민지야, 한국이 그리워. 민지는 나도. 하지만 여기서 행복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 금이 갔다. 민지의 바쁜 일상 때문에. 지은은 외로웠다. 너만 일하고 나 혼자야. 민지는 미안. 우리 위해 하는 거야? 다툼이 잦아졌다. 지은은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인가 봐. 민지는 가지마. 제발. 클라이맥스에서 지은은 비행기 티켓을 샀다. 하지만 공항에서 민지가 달려왔다. 너 없이 못 살아. 지은은 티켓을 찢었다. 나도. 다시 화해한 두 사람은 관계를 재정비했다.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자. 한국의 가족과 화상 통화를 했다. 어머니들이 건강히 지내라고 말했다. 서서히 수용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한국의 동성애 권리 운동을 봤다. 우리도 싸워야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너희처럼 살고 싶어. 민지도 참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지만 그로 인한 반발도 있었다. 비정상지라는 댓글. 마지막 갈등에서 수연이 연락했다. 지은아, 돌아와. 나 기다릴게. 지은은 거절했다. 미안. 나 행복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하게. 친구들만 초대.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의 대가는 컸다. 잃어버린 가족 시간, 사회적 고립.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지은과 민지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